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으로 행복을 전해드리는 이도환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알트코인, 비트코인에 이어서 알트코인들의 순환매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팩트는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찾아올 때는 뭐예요? 비트코인은 조정이나 혹은 견고한 횡보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귀신같이 비트코인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대신해서 반대로 알트코인들이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오늘도 분명 마찬가지로 60%가 넘는 코인들, 그리고 거기에 이은 40%가 넘는 코인들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20%가 넘는 코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여기 공통점은 뭐냐면은, 자, 이전에 메이저가 먼저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아직 상승을 하지 않고 횡보해서 박스권 형태를 가지고 있던 알트코인들, 즉 우리가 일명 이런 코인들은 잡주라고 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잡주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전 2017년도에서 2018년도는 메이저가 불장으로 올라갔을 때는 대부분 영앤리치,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뭘로 성공을 했다? 잡주로 성공을 많이 했다. 왜? 순환매는 최소 못해도 하루 이틀 만에 100%씩 올라가고, 한 달 뒤면 500%에서 1000%씩 올라가는 게 대부분 이런 잡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잡주, 잡코인이라고 지금 시장에선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예전 같은 시장에선 무시를 해도 됐지만, 불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밈코인들이나 잡주, 시가총액이 가벼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직 상승을 하지 않은 박스권이나 혹은 하락을 하고 있는 코인들 또한 결국에는 똑같이 순환매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불장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만약에 횡보장이거나 하락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왜 상승을 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내 차례도 오겠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고, 이것은 뭐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 불장을 2번, 3번 이상 경험을 해본 사람, 최소한 못해도 1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적어도 5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불장 사이클을 적어도 1번에서 2번 이상, 2번에서 3번 이상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이 사이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다들 알고 경험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과 알트코인들이 언제까지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 상승하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어떠한 코인들이 순환매가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오늘 팩트를 좀 집어보고요. 자, 첫 번째로 제가 총 오늘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5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 전략 보유 시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제가 뭐라 그랬죠? 혁명적인 시대로 바뀌었다. 예전 같은 시대는 이제 잊으셔야 됩니다. 예전 불과 3년 4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사기다 하던 시대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도래하여서 이번 2025년도는 혁명적인 산업으로, 어떻게 본다면 암호화폐가 주식시장만큼의 캐파가 커질 수 있는 이런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인데, 정권이 비트코인을 사랑하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장관, 법무부 장관부터 재무장관 다 지금이 친화적인 비트코인 정권으로 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못해도 4년 동안은 상승 사이클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말 큰 빅 이벤트들이 쏟아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은행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얘네들도 지금부터 선반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은, 자, 금융당국의 법인 계좌를 허용하는 이런 수탁시장, 여기에서 이 대규모 자산이 움직이는 기관을 필두로 이제는 뭐예요? 은행권까지 참여를 하고 있다. 은행권 말고 대기업들도 포함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1위 거래소죠. 코인베이스부터 이 뒤에 블랙록, 엄청난 자사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한 여기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나 발키리 등 대규모 자사운용사들도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스탁업을 맡고 있고요. 여기에 밑에를 보시면은 우리 대한민국도 참여를 합니다. 예컨대 최근 글로벌 비트코인 수탁사 비트고는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서 하나금융, 그러니까 하나은행이죠. 하나은행과 SK텔레콤, 우리 대한민국의 통신사 대기업 SK를 비롯해서 전략적 파트너를 맺었고요. 여기에 비트고는 코리아의 국내 법인 지분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건, 여기서 지분을 취득한다는 것은 성공을 보장한다는 뜻과도 좀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비트코인의 지분을 보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절대적으로 쉽지가 않고, 이게 첫 번째 1대로 지분을 취득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마이클 셀러. 이 사람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이 사람이 비트코인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를 하면서 그 뒤에 많은 미국의 대기업들,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그 밖에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어디 코인에 투자를 했었죠?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더리움의 성향을 좋아하는 트럼프도 지금 많은 자산운용사, 그리고 그 트럼프의 가족계, 직계 가족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은행권만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이제 앞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서 거래가 이제 활발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 제가 예전에 이런 말 했었죠. 기관 투자자들의 엄청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는 건 뭐예요? 시장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주식 시장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 망하고 이 주식 시장에 있던 모든 유동인구가 코인 시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넘어올 수밖에 없거나 이렇게 되려고 하는 스탠스가 뭐냐면은 코인의 세금법을 지금 정했죠. 그리고 자산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코인시장으로 넘어오는 또 혁명적인 산업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렇게 ETF가 승인이 되고 나면은 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법인, 이 대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건 기관 투자자들의 커스터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뭐까지 나올 수 있냐? 외국인 투자자들도 증가를 합니다. 지금은 외국인이 대놓고 공격적으로 매수를 한다, 매집을 한다 이러한 뉴스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외국인들은 대부분 뭘로 매수를 하냐?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뒤에서 몰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제도권으로 편입이 됐고 이제 세금 법안까지 도입이 돼서 완벽하게 자산으로 인정이 되면, 그리고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는 차명 계좌가 아닌 바로 외국계 법인 계좌로도 엄청난 이 매수세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2의 주식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코인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주식시장들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자, 밑에 보면은 은행과 코인거래소, 증권사 등 여러 이해관계가 참여하면서 코인 기반의 금융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크게 키울 것이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캐파가 당연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이 현실이고, 파이가 커지면은 뭐예요? 주식시장만큼의 유동성이 커지고 가치라는 가치 투자가 이제는 코인 시장에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에 팩트가 하나가 또 뭐냐? 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처음에 5천만 원일 때, 그리고 5천만 원 전에 비트코인 3천만 원 시대에서부터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일 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의 법인으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물량을 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1억 3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억 3천 가격대에서 더 사고 있죠. 이런 기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될 것인가? 럼블이라는 기업이 비트코인 280억 원어치를 사면서 지금 가치수단, 가치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점차 계속 대량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보유하고 있지 않는 기업들의 차이, 그리고 실적이나 성장, 모멘텀이나 영업이익 같은 면에서 엄청나게 캐파가 증가하거나 하락하거나 갭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뭘로 비교하냐면, 주식시장에서 이 주식의 실적만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서거든요. 토지, 즉 땅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시장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업들, 일명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마트, SK하이닉스, 지금 가볍게 올라가는 중소기업, 중견기업들도 결국에는 부동산, 토지나 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뭐예요? 이렇게 하나의 외국계의 기업, 그리고 이제는 한국계의 기업한테도, 혹은 한국계 은행권이나 자사운용사들한테도 뭐가 된다? 기업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부동산 투자 같은 안전자산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이제 불안정한 게 아니라 안전자산으로 점차 인식이 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냐 보유하지 않냐에 따라서 기업에 따른 가치가
엄청나게 증가를 할 것인지 엄청나게 대폭 하락을 할 것인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여기에 또 악재는 있죠. 지금 제가 말했지만 비트코인은 사실적으로 보면 고점은 맞습니다. 왜? 5천만 원짜리 하던 이 비트코인이 지금 원웨이로 상승하면서 1억 3천까지 몇 개월 만에 그냥 바로 70%가 넘는 상승이 나와줬어요. 이게 비트코인은 대부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큰 손들이 많이 보유하거나 시드가 못해도 10억에서 1000억 이상 큰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1000억으로 쳤을 땐 70%만 해도 700억을 벌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조 단위. 외국계 기업들은. 그럼 1조만 투자했어도 지금 마진이 보통 7천억 이상의 수익을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한테는 지금이 단기적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자,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문턱에서 하락을 했죠. 이게 차익 실현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익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익을 얼만큼 봤으니까 나 분할로 계속 매도하고 차익 실현, 익절을 하고 나가겠다. 단기간으로는 다시 비트코인이 조정이 왔을 때 뭐 저점에서 사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대부분 매도한 사람들은 장기 보유자예요. 장기 홀더들. 그러니까 하나의 엄청난 큰 파동을 전부 다 먹고 나온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포모를 느낄 땐 언제냐? 자,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렇게 비트코인들이 국내 법인들이 지분을 취득하고 해외 법인도 지분을 취득하고 지금 이 비트코인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지난해 비트코인 시장에다가 8조 원 규모의 코인 자사 운용을 하는 국내 대표 수탁자산 그리고 수탁사들이 증가를 하면서 코인 시장의 판도를 키우겠다는 전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점차 이렇게 우리 국내처럼 하나금융, SK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 대기업까지 그리고 이러한 대기업들에 이어서 미국의 주요 은행사들 뱅크 오브 뉴욕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록 자사운용사나 그레이스케일이나 그 밖에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이 이제는 익절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왔고 그 매도 물량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1억 3천만 원대에서 가격대를 방어를 해준다는 거는 누군가는 또 엄청나게 개인들의 물량을 차익 실현 물량을 매수로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올라다가 하락을 해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 고점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해서 던지는 물량이고 이 물량에서 가격대를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은 뭐다? 누군가는 받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받아내는 게 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이유 중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뭐예요?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죠. 근데 내년 1월부터 트럼프가 당선 취임식을 하게 되면은 차기 행정부 또한 다 비트코인 계열의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리들이. 그리고 여기에서 재무장관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꿨죠. 비트코인을 친화적인 사람으로 바꿨고 트럼프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이 법무장관도 트럼프가 결국에는 차기에 친화적인 비트코인과 친화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앉혀놨어요. 그렇다면 이제 차기 행정부 상무장관 또한 여기 보시면은 상무장관이라고 나오죠. 상무장관 또한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친암호화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앉혀놓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트럼프 2기와 맞물리는 이 행정부 여기에 시장은 크게 팽창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 못해도 우리가 4년 동안에는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자산이 커질 수 있는 기대감 즉 캐파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시기다. 이것은 바로 산업이 바뀌는 혁명적인 기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앞으로 4년 동안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럼 지금 현재 저점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많은 이렇게 운용사들이 대거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억 3천은 누군가한테는 고점이지만 결국에 지금 이거 다 판 사람 개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아니더라도 큰손 운용사들도 판 데 있어요. 기관들도 판 기관 투자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고점이 어딘지 장기적 고점이 어딘지 아무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결국엔 어디밖에 모른다? 정부밖에 모른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비트코인인데 막말로 트럼프가 나중에 어떤 말을 해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인데 결국에 다시 또 변심해서 암호화폐를 제어하는 그런 또 안 좋은 악재가 나오면서 얼마나 하락할지는 모르는 거겠지만 결국에 이 4년 동안의 비트코인 시장의 앞날은 트럼프한테 존재를 한다. 그래서 트럼프의 횡보를 여러분들이 유심 깊게 보면서 비트코인 시장을 시세를 앞으로 보면 되지만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보여지는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여태까지 발언들로 봤을 때 그리고 그 발언에 이어서 실행력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비트코인은 확실하게 단기적 저점에 결국에는 수익을 보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과 법인이라든가 이런 운용사까지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올 뿐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4년이라는 기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1억 3천대 구간에서 매도한 사람들은 최소한 못해도 1년에서 2년 동안 아까 말했죠. 장기 보유자라고. 장기 보유자면은 최소한 1년에서 2년 동안 홀딩을 해서 수많은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쁨과 슬픔과 좌절과 주가가 상승하건 횡보를 하건 하락을 할 때 이러한 변동성을 다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에는 차익 실현을 한 거고 이만큼 또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장기 보유자들이 얼마나 성공할지 그 판단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4년 동안 비트코인이 물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폭락을 해서 다시 8천만 원까지 혹은 7천만 원까지 폭락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올라와 준다면은 지금의 1억 3천, 1억 4천은 훨씬 더 넘어서는 최소한 못해도 0.6%, 한 60% 이상은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혹은 지금의 가격 대비해서 밸류에 곱하기 2배 이상은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다고 봤을 때는 원래대로라면은 지금은 고점에서 폭락 현상이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안 나오고 오히려 지금 알트들이 날아가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다? 단기적으로 최소한 못해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상승의 변환점, 이 변환의 시발점인 변곡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웬만해선 잡주들까지 이렇게 급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짜 불장이 아닌 이상. 근데 여러분들 불장 겪어보시 아시겠지만 어떻게 해요? 최소한 못해도 1년에서 2년 동안은 모든 코인들이 진짜 미친듯이 엄청난 상승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 비트코인 여기서 조정받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비트코인 조정받을 때보다 알트가 간다. 그리고 알트코인 조정받으면 또 어떻게 된다? 그때 비트코인이 다시 날아간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을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수익과 수익에 의한 포모가 안 올 수가 있습니다. 내가 팔았는데 나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비트코인 막 엄청나게 열풍에 옆집 순이 할매, 철수 할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할머니, 아줌마, 아저씨들 다 수익 보고 있으면 포모 오거든요. 충분하게. 난 분명 한 40%에서 50% 수익 보고 나왔는데 누군가는 막 100% 수익 봤대. 근데 저기 앞에 어떤 할머니는 500% 수익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모가 오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의 객관화 그리고 자기만의 항상 투자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명확한 기준이. 그리고 하락할 때는 손절도 철칙같이 잘 하셔야 돼요.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서 존버한다고 해서 진짜 계좌 하직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상승장은 맞지만 그래도 내 기준에 손절가를 이탈을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손절을 하고 이렇게 변환이 시작되는 지금 빠르게 모든 코인들이 급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내가 투자한 코인들을 손절을 하고 상승하는 코인들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140만 불, 그저께만 해도 160만 불이었었죠. 160만 불 하나로는 22억이 좀 넘었어요. 수익 실현 중인 금액이 22억이 좀 넘었었는데 지금 얼마예요? 141만 불 하나로 19억 7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갭 차이가 한 2억 3천 정도 지금 나잖아요. 하루 만에 이틀 만에도 이렇게 크게 시드를 운영하면 2억 3천씩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포모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 내 기준에는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는 아직 저평가, 저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었죠? 비트 떨어지면 추가 매수 더 할 거다. 오히려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익금의 담보를 또 대신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또한 이래서 내가 손익비가 좋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가 비트가 하락을 하면서 여기 저점을 이탈하고 깨면 무조건 그냥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고 다시 손익비를 좋게 매수를 내서 혹은 급등하는 알트코인들이 있죠. 지금은 제가 말했지만 모든 코인들이 순환매로 다 급등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출발을 하지 않은 알트코인들 그러한 알트코인들에 투자를 하면은 내 차례가 옵니다. 분명. 그래서 내 차례를 기다렸다가 이 순환 펌핑의 상승 이 분을 수익 실현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이렇게 수익 중이면은 내 기준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홀딩을 하셔도 그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내가 지금 손실 중이다. 손실 중일 때는 빠르게 기준을 잡으시고 생각의 변환점을 생각하셔서 항상 말하지만 이 빠른 트렌드를 따라가셔야 돼요. 상승장일 때는 특히 지금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이 불장 사이클에는 항상 말하지만 트렌드를 따라가야 수익 실현을 할 수 있고 상승장, 불장이 진짜 막말로 불장이 아니라 그냥 기준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시장일 때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붙였다 그러면 폭등하고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따라가서 그 유행을 같이 즐기고 수익 실현하고 나와야 되는 하나의 변곡점인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 4년 동안은 암호화폐 시장을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이 점 참고를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알차게 준비해놓은 알트코인들의 방향성과 지금 아직 저점에서 출발하지 않는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많겠지만 그 중에서 상승을 기점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알트코인들, 이 명단을 제가 좀 추려놨거든요. 이 명단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